안녕하십니까. 금융기술사 최영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재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금융재료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대략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인성이 우수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인성, 터프니스란 강도와 연성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재료도 인성이 우수해야 되고, 사람도 인성, 품성이, 그러니까 성품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마모성이 우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온 및 고온 경도가 커야 되고, 기계 가공성 또한 양호해야겠죠. 열처리가 용이하고 열처리 후 변형이 작아야 되며, 내산화성 및 내식성이 우수해야 됩니다. 가격 또한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하면 더욱 좋겠죠. 철강 재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한자로 철강, 이렇게 철과 강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철은 주철을 의미하고, 강은 일반 탄소강, 특수강 이런 의미입니다. 주철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주철 대표적으로 회주철, 가단주철, 구상, 흑연주철 등이 있고, 강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탄소강, 또 특수강, 합금강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나뉘는데, 밑에 표는 제가 철과 강을 두 가지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강에는 탄소강과 특수강이 있는데, 탄소강에는 이제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고탄소강, 저탄소강, 그 다음에 이제 기계구조용 탄소강, 탄소 공구강, 주강, 쾌삭강, 침탕강 이렇게 나눴고요. 특수강에는 합금강, 공구강, 특수용도강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눴습니다. 딱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철은 이제 순철, 회주철. 회주철은 다시 두 가지로 보통주철과 고급주철로 나누고, 그리고 가단주철, 단조가 가능한 주철이란 말입니다. 구상흑연주철, 합금주철, 칠드주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철이지만, 기계 가공 및 소성 가공에는 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강은 철보다 탄소 함유량이 적어서 더 연하면서도 질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소강에는 여러가지 특수금속, 크롬이나 니켈 등을 첨가하여 만든 이제 특수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강은 탄소강보다 고강도, 고인성의 특수용도로 만들어진 금속 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철과 강의 평행 상태도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라면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 보고 그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은 세로축, Y축은 온도고,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요. X축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탄소 함유량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온도를 서서히 올릴 때 내부의 조직, 결정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한 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체 금속은 특유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구조도 상온일 경우와 또 온도가 높아졌을 경우 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 크리스탈이란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의 종류는 크게 채심입방격자, 면심입방격자, 조밀육방격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또 다른 결정의 종류도 있습니다.
이번 장은 앞에 FE 철과 강의 평행 상태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앞장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개략적으로라도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앞에 철과 강의 평행 상태도와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일본 야후 사이트에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좀 간략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자, 보시면 1번 구간 지금 알파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번 구간이 알파철과 감마철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알파철, 시멘타이트가 혼합되어 있고 4번은 감마철이고 5번은 감마철과 시멘타이트가 혼합되어 있으며 6번은 델타철입니다. 그리고 7번이 델타철과 감마철이 혼합되어 있고 8번은 감마철과 용융 상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9번은 이제 액체, 때가 녹은 상태죠. 용융 상태고 10번이 이제 델타철과 용융 상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강의 결정 조직을 보면 강은 금속 조직학에서는 철과 탄소의 합금 중 탄소 함유량이 0.008에서 2.0%까지의 범위를 강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가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단성이란 두드려서 만들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은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만들기 좋은 금속이라는 뜻입니다. 또 금속 조직학상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는데 알파철을 우리가 흔히 페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철을 왜 FE 하죠? FE 페라이트. 아주 연하고 연성이 풍부하다. 그리고 이제 임장 강도는 비교적 적고 강자성입니다. 단금질 해도 경화가 되지 않습니다. 페라이트는 가장 순철에 가까운 조직을 알파 고용체 페라이트라고 합니다. 결정 구조는 채심 입방 격자 조직입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채심 입방 격자가 있죠. 제일 첫 번째 결정의 종류 중에 이게 알파철 이게 1번 구간에 이번 장에 보시면 1번 구간에 있는 알파철이 이 장에 페라이트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알파 고용체와 FE3C 시멘타이트가 이게 결합된 것을 공석강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펄라이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펄라이트. 알파 고용체와 시멘타이트가 결합된 상태.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자성도 가지고 있고 단금질로 현저하게 경화시킬 수 있습니다.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혼재된 층상, 이제 겹겹이 쌓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펄라이트는 보시면은 2번이죠. 2번. 여기서 2번. 펄라이트.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감마 고형체. 오스테나이트입니다. 오스테나이트. A1 변태점 약 723도 정도 되는데 A1 변태점 이상에서 안정상을 이루는 고온 안정 조직입니다. 고온 안정. 상온이 아니고 고온 안정 조직으로 인성이 좋고 소성 변형성이 우수합니다. 비자성이고 결정 구조는 면심 입방 격자입니다. 보시면 감마 고용체가 여기서 이제 4번입니다. 4번 감마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심 입방 격자 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결정의 종류 중에 두 번째. 그래프상의 오스테나이트 구역입니다. 오스테나이트 구역. 그리고 감마 고용체와 시멘타이트가
결합된 상태가 레드뷰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시멘타이트가 있습니다. 시멘타이트는 우리가 탄화철을 말합니다. 탄소 6.67%를 함유한 백색 바늘 모양의 화합물로서 대단히 단단하고 연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성이 있고 단금질로 경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인터넷 공개 자료를 제가 발췌한 건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스테나이트가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로 분해되는 공석 반응이 일어나므로 공석강이라고 하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한편 0.8% 탄소 0.8% 이하의 공석강을 아공석강이라고 하는데 공업용으로 생산되는 대부분의 강이 바로 아공석강입니다. 탄소 함유량 0.8% 이하의 공석강을 대부분 공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과공석강의 탄소 함유량은 0.8에서 2.0% 범위지만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과공석강은 대부분 0.8에서 1.2% 범위의 탄소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량이 1.2% 이상이면 강의 성질이 매우 취약해지므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철과 탄소의 철과 강의 평행 상태도를 보시면 포정점, 공석점, 공정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포정이라는 것은 이제 메뉴에 있죠. 포정점. 원래의 결정이 다른 결정으로 둘러싸이는 현상을 포정이라고 합니다. 포위됐다 포정. 쌀포자죠. 이게 한자로 쌀포자. 이제 외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방해를 받아 결정 내부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포정점에서는 액체 상태의 페라이트로부터 오스테나이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포정점에서 액체 상태의 페라이트로부터 오스테나이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포정점이라고 합니다. 온도는 대략 1490도C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공석점. 공석점은 탄소 함유량이 대략 0.8% 정도 되고 온도는 723도C 정도 됩니다. 공석이라는 의미가 이제 어떤 뜻이냐면 고용체가 냉각할 때 일정 온도에서 동시에 다른 두 종 또는 그 이상의 고체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석은 공정의 역반응으로서 고상에서 두 개의 조직이 형성됩니다. 이 지점에서 오스테나이트로부터 플라이트가 석출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석은 플라이트의 생성 원리입니다. A1 변태점을 공석점이라고 합니다. A1 변태점. 그리고 오른쪽에 중간 정도에 보시면 공정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소 함유량은 대략 4.4% 정도 되고요. 온도는 1130도C 정도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물질의 고용체에서는 농도가 진할수록 동결 온도는 낮아집니다. 일정한 한계의 농도에서는 동결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데 이 지점을 공정점이라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액체 상태에서 레드뷰라이트 결정체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레드뷰라이트가 어떤 건지 설명드렸죠. 레드뷰라이트는 감마 고용체와 시멘타이트가 혼합된 상태입니다. 이 지점에서 액체 상태의 레드뷰라이트 결정체가 나오기 시작한다. 공정은 레드뷰라이트의 생성 원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변태를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말하는 변화와 변태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이제 기계공학, 기계 재료에서는 변태라는 것은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 형태가 변하는 것을 변태라고 합니다. 변화는 서서히 변해가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지만 금속 결정에 대해서 말할 때 변태, 이게 확 바뀌는 겁니다. 탈바꿈. 우리 영화 트랜스포메이션 보셨죠?
자동차에서 바로 로봇으로 배신하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의 과정이 필요하죠. 이렇게 뭐 팔도 나오고 머리도 나오고 하면서 이 용어가 변태라는 이 용어는 금속 재료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러한 변태를 강제로 하기 위해서 열 처리도 하는 것입니다. 변태점에 도달하면 철강의 내부 결정 구조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탈바꿈해서 아예 다른 결정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금속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저도 기술사 공부하면서 공업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배운 무조건 외우고 그린 철과 강의 상태도를 다시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변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변태와 동소 변태입니다. 자기 변태는 결정 구조의 변화 없이 자성의 변화만 있습니다. 시멘타이트의 자기 변태점이 A0 약 210도입니다. 그리고 철의 자기 변태점이 A2점인데 약 77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변태의 또 다른 한 종류인 동소 변태는 결정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니까 자기 변태는 결정 구조는 변하지 않고 자성만 변하고, 동소 변태는 결정 구조가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강의 공석 변태점이 이제 동소 변태의 일종이죠. 철의 동소 변태점은 A3점 약 910도, A4 변태점 약 1400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공석강, 공석강, 과공석강은 다 탄소 함유량으로 나뉘는데, 이제 이때 결정 조직이 아공석강이 페라이트와 펄라이트가 혼재된 조직이고, 공석강은 우리가 펄라이트를 공석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공석강은 펄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혼재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출금형에서 금형재료의 구비조건을 보시면 요구되는 성질이 사출금형에서는 첫 번째 내마모성이 커야 되고 인성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피강홍성, 피절삭성이죠. 이 피강홍성이 우수해야 되고, 또 열처리가 용이하고 변형이 적어야 됩니다. 열전도성이 양호해야 하며 내식성과 격면성 또한 양호해야 합니다. 금형재료의 종류를 보시면 S45C의 일반 강제와 SCM 포개도 있고, 프리하든 강제도 있고, 또 당금질 뜨인강, 석출경화강, 내식강, 서스계죠. 합금 공구강. 특히 대표적으로 SKD 61종은 열간 가공용 공구강입니다. 이 합금 공구강이 많이 쓰입니다. 사출금형은 플라스틱을 용융시켜서 사출기계로 금형 내부에 지입시켜가지고 원하는 형상을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형상을 구현하는 캐비티, 우리 보통 A면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외관에 드러나는 면이죠. A면과 코어 부분은 플라스틱 수지와 직접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격면성과 내식성이 좋아야 됩니다. 격면성이라는 것은 격면이 이게 거울면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반짝반짝하면서 엄청 표면 조도가 아주 우수한 상태를 격면성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원재료를 용융시켜 가지고 금형 내부로 주입하기 때문에 고온 고압 냉각에서 반복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마모성과 인성, 그리고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프레스 금형은 이제 어떤 성질이 요구되냐면 경도가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철판, 금속 판재를 전단하거나 굽히거나 하기 때문에 경도가 반드시 커야 되고, 이 프레스 금형을 제작하려면 당연히 피가공성, 피절삭성이 우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열처리가 용이하고 변형이 적어야 되며 내충격성 있어야 됩니다. 내마모성 또한 우수해야 합니다. 프레스 금형 제작용 금형 재료의 종류로 보면 기계구조용 탄소강, 탄소공구강, 고속도 공구강, 분말 야금 합금강,
분말 하이스 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경 합금, 그리고 합금 공구강 SKD 11종이 있는데 이것은 냉각 가공용 공구강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프레스 금형용 금형 재료입니다. 프레스 가공은 대부분 냉간 가공이며 형제 역시 냉간에서 사용되지만 고압력으로 큰 마찰과 충격을 받으며 연속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합니다. 위에 요구되는 성질은 서로 반대의 성질을 지닙니다. 예를 들면 내마모성이 우수하면 피가공성이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금형재료란 제품의 수량, 제품의 형상, 가공재의 기계적 성질, 제품의 정밀도, 가공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번 장은 제가 기술사 공부하면서 만든 서브노트의 일부를 발췌해 봤습니다. 엔지니어는 철과 탄소의 평행상태도 정도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강의에 쓰였던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금속재료 자료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서적을 참고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기술사 최영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